황량한 길, 몰아치는 폭풍, 탈출구가 없는 두 아이.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서연은 싱긋 웃으며 생각했다. 밤에는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확신을 깨뜨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가 펼쳐진다. 이제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들었지만, 말해봐 오늘부터 어디서 봐? 그들은 이제 죽었어. 서연은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녀는 싱크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몸을 안정시키려 애쓰는 동안 손이 떨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도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비명소리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50마일 떨어진 황량한 길에 아이들을 남겨두고 차를 몰고 떠나는 10살 쌍둥이 서준과 지우는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녀는 그것을 꼼꼼하게 계획했다. 한 달 전 민준의 죽음으로 생명보험금은 민준 혼자만의 몫이 됐다. 함께 나눌 의붓자식도 없고 남편이 이전에 겪었던 삶을 상기시켜주는 것도 없습니다. 쌍둥이는 그녀와 새로운 시작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의붓자녀들이 의문의 실종을 겪으면서 슬픔에 잠긴 미망인 형사는 어제 방문하는 동안 동정심을 나타냈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는 서준과 지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슬픔에 잠겨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지로 눈을 닦으며 걱정하는 계모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쟤는 약장을 열고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부터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온다고 하더군요. 저체온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또 다른 비극적인 이야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약병이 그녀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싱크대 속으로 떨어졌다. 거의 자정이었다. 그 집은 수 에이커의 숲으로 둘러싸인 사유도로 끝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예고 없이 여기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끈질기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서연은 계단을 기어 내려갔다. 현관문 옆에 있는 반투명 유리 패널을 통해 그녀는 세 개의 실루엣, 즉 작은 두 개와 키가 큰 어른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피를 식게 만들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그 깊고 부드러운 어조와 자신의 이름 발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였다. 이제 그녀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서연은 문 손잡이에 손을 뻗었다. 자물쇠가 하나씩 열리더니 조용한 집에 총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녀가 천천히 문을 열자 현관 조명이 켜졌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옷이 진흙투성이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서준과 지우가 서 있었다. 그들의 작은 얼굴은 그녀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민준이 서 있었다. 그녀의 남편. 그녀가 4주 전에 장례식을 준비한 남자. 민준은
안녕하세요, 서연 씨,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연이 문틀을 붙잡고 지탱하는 동안 세상이 그녀 주위를 돌았다.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사고 이후 그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그의 관을 땅에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지 않을 건가요? 지우가 물었다. 그녀의 어린 목소리는 서연의 피부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다. 그건 예의일 뿐이지 않나요? 그게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올바른 가족이 되는 법을 항상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서준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관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당신이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젠. 장거리 운전과 황량한 도로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암시가 그녀를 덮치자 서연의 다리가 그녀 아래로 무너졌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민준과 꼭 닮은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녹음했느냐는 것입니다. 서연은 잘 손질된 손톱이 가죽 팔걸이에 파묻힌 채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 맞은편에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 끝에 쌍둥이가 앉아 있었고, 그들 뒤에는 민준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존재는 위압적이고 불안했습니다. 2년 전이에요. 남자가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남편과 똑같았다. 당신은 수호천사처럼 민준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간호하고 이후 쌍둥이를 돕기 위해 머물렀던 간호사. 완벽한 이야기였죠? 서연의 머릿속에는 추억이 넘쳐났다.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계산했습니다. 하영의 불치병은 그녀에게 가족의 삶에 통합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8세 된 두 자녀를 둔 슬픔에 잠긴 호라비는 취약했고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서준은 내 역할을 잘한다. 곧 차분한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엄마의 보석함에서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에도 당신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서연의 목이 조여졌다. 그녀는 하영의 보석을 여러 도시에 하나씩 팔아 그 돈으로 오래된 빚을 갚을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민주는 하영의 투병 중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의 건망증 탓으로 돌린 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지우는 배낭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엄마는 일기를 쓰셨어요. 모르핀 복용량 누락에 대한 의심, 근무할 때마다 통증이 어떻게 더 심해졌는지에 대해 썼어요. 그 어린 소녀의 눈은 나이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아빠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때쯤에는 너무 약해졌습니다. 모두가 암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서연은 간신히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시신을 확인했어요. 이건 좀 웃긴 농담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가 말을 끊었다. 서연 씨, 시신을 잘 보셨나요? 아니면 보고 싶은 걸 봤다고 그렇게 급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셨나요? 진실은 마치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몸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안실에서 그것을 잠깐 본 것뿐이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거나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은 그녀의 주장에 따라 관이 다퉜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내 차를 운전해준 사람은 지호 형이었다. 고 담담하게 말했다. 나에게 당신에 대해 경고하러 온 쌍둥이 형제. 그는 당신의 과거, 서연, 당신이 돌보던 중 사망한 일련의 부유한 환자들, 당신이 통합시키려고 했던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브레이크가 실패했을 때 증거를 보여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이 뛰었다. 그녀는 쌍둥이 형제에 대해 몰랐습니다. 민주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이해심 많은 아내 역을 맡았다. 유사점은 특히 시청자가 다른 사람을 볼 것으로 예상하지 않은 경우 간단한 모르그 식별을 속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지호 삼촌의 오두막에 숨어있던 아빠를 발견한 서준은 말을 이었다. 그는 경찰과 협력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멈추기 전에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기 시작했을 때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우는 아프기 전에 라는 목소리를 내며 마무리했다. 암뿐만 아니라 정말 아프네요. 녹음기는 그들 사이의 커피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위협을 가했다. 얀의 눈은 그것을 향해 돌진했고 그 다음에는 창문을 향해 계산하며 달려갔다. 이웃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캐비닛에 숨겨져 있는 총에 접근할 수 있다면 경찰이 이미 오고 있어요. 준우는 몇 달 동안 이 사건을 준비하고 있어요. 쌍둥이의 실종은 그들에게 필요한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이 울부짖으며 점점 가까워졌다. 서연은 벽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고 속삭였지만 자신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그녀의 작은 체구가 어쩐지 우뚝 솟아 있었다. 서연아, 우리 다 녹음했어. 그날 밤 차에서 우리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 혼잣말했어. 아빠 이기, 엄마 이기, 다 내가 버린 줄 알았던 아빠의 오래된 휴대폰이 우리한테 있었어. 다 녹음됐어. 이제 사이렌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번쩍이기 시작했고 방을 번갈아가며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세심하게 구축한 세상이 자신을 둘러싸고 무너지는 것을 자신이 그토록 과소평가했던 두 아이에 의해 수년간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보았다. 경찰차가 진입로에 들어오자 민주는 분노와 슬픔을 억제한 얼굴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쌍둥이는 그날 밤 살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제나. 그들도 하영이처럼 생존자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강하고 영리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사용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자질이 당신을 무너뜨렸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준우가 경찰팀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섰다.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손목에 수갑을 채워준 서연은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가족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엿볼 수 있었다. 민주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아이들의 얼굴을 가슴에 묻었고 아이들의 작은 몸은 마침내 그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던 두려움과 트라우마로 인해 몸을 떨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데리고 떠나는 마지막 소리는 떨림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지우의 목소리였다. 엄마 말이 옳았어요, 아빠. 엄마는 그 모든 것을 일기에 적으셨어요. 엄마는 제니 언젠가 우리를 해치려고 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완벽하게 계획된 서연의 새 인생은 경찰차 뒤쪽으로 사라지고
그녀 뒤에서는 그녀가 무너뜨리지 못한 가족이 함께 치유의 기나긴 과정을 시작한다. 자나가 체포된 지 사흘 뒤, 박씨 가족은 카운티 경찰서에 있는 준우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쌍둥이는 대결 이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눈을 돌리면 아버지가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했다. 따뜻한 나무 책상과 고마운 가족들이 그린 아이들의 그림으로 벽을 덮은 탐정실은 서연이 신문을 받는 무미건조한 취조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준우는 증거가 압도적이다 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사진을 펼쳤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 주에서 발생한 사건을 재개했습니다. 서연 왓슨, 본명이 무엇이든 간에 은 이를 과학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불치병 환자를 표적으로 삼았고 자신을 그들의 가족과 통합시켰습니다. 그는 쌍둥이를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녀의 작은 손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쥐고 있었는데 그 페이지에는 이제 스티커 메모와 증거 표시가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딸을 팔로 감싸 안고 눈물을 참았다. 하영이는 항상 우리 중 가장 똑똑했어요. 마지막에도 고통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엄마의 일기보다 훨씬 더 새로운 자신의 수첩을 꺼냈다. 우리도 추적했어요, 아빠. 아빠가 이상한 커피를 끓여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자 지우와 저는 밤에 교대로 깨어서 아빠의 문을 지켜봤습니다. 아빠가 음료수에 이것저것 넣는 걸 봤어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 점점 늘어나는 파일 더미에 또 다른 파일을 추가했다. 민준 형 지호의 부검 결과 동물학 보고서에는 하영의 체내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물질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연 역시 민준을 서서히 독살하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지호의 등장으로 그녀는 더욱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됐다. 민준은 지호에 대해 몰랐다. 고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몇 년 동안 쌍둥이 동생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업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저를 보살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얀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민준의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일기장을 표시된 페이지로 펼쳤다. 엄마는 야간 간호사에게 젠에 대해 경고하려고 했으나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여기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연이 죽어가는 여성의 가족이 대처하도록 돕는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10년을 훨씬 뛰어넘는 성숙함을 담고 있었다. 그때부터 엄마가 우리에게 특별한 게임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준우는 관심을 갖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특별한 게임?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그걸 탐정 게임이라고 부르셨어요.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방법,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없도록 숨기는 방법, 서로에게 비밀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재미있게 만들었지만 이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 길에서 살아남았죠. 민주는 자부심과 고통이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영이가 옷 속에 비상용품을 숨겨두는 법, 랜드마크와 방향을 기억하는 법, 협동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형사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지도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는 집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구규림 깊은 곳으로 그들을 몰고 갔습니다. 그녀는 길이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곳을 선택했고
휴대폰 서비스도 없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교통량이 적습니다. 그녀는 쌍둥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비와 추위가 그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었고 지우는 목소리를 강화했다. 엄마는 아프기 전에 우리를 그곳으로 캠핑에 데려가곤 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오래된 레인저 스테이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니 차를 몰고 떠나자마자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무 중인 레인저가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준우는 말을 이어갔지만 그때쯤 서연이 실종 신고를 한 뒤였다. 슬픔에 잠긴 계모 역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우리가 아직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민주는 갑자기 서서 사무실을 서성거렸다. 하영이가 죽은 뒤 몇 달 동안 봤어야 했는데. 자나는 너무 완벽하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쌍둥이가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엄마를 잃고 힘들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빠,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영과 너무 똑같아서 민준이 가던 길을 멈췄다. 엄마도 그거 썼어요. 서연이가 당신을 우리한테 등 돌리려고 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셨죠. 준우는 쌍둥이가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마지막 문서 하나를 꺼냈다. 쟤는 차를 타는 동안 모든 것을 고백했고 혼잣말을 했으며 아마도 아이들이 자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녹음과 하영의 일기, 지호가 수사한 증거, 그리고 포렌식 보고서를 통해 하영은 다시는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지아는 얼굴이 무덤덤해진 채 입장했다. 형사님, 박씨 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와인 저장고 뒤편에 숨겨진 방이 있습니다. 15년 전 수십 가족의 기록이 있습니다. 쌍둥이는 준우가 서 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시간을 좀 갖고요. 우리가 논의한 상담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겪은 일을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형사가 떠나자 지우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하영의 떨리는 손글씨 속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사랑하는 서준이와 지우야,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당신은 그 어느 아이들보다 더 강하고 용감한 분이십니다. 서로 믿고 서로를 보호하고 진실은 언제나 빛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판단력이 흐려지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아버지가 인내심을 가지세요. 아버지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내 사랑, 엄마. 민주는 아이들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아이들의 작은 몸은 피로와 안도감으로 떨렸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증거 상자를 들고 서둘러 사무실 창문을 지나갈 때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록 어딘가에는 다른 가족, 다른 희생자, 자신의 생명을 거의 파괴한 여성에 의해 파괴된 다른 생명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엄마가 일기장에 뭔가 중요한 걸 남겨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알아내지 못한 암호도 있어요. 그날 저녁 박씨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하영의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집 느낌이 달라졌네요.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이를 쓸어 담고 서연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제거하고 소지품을 정리했다. 그러나 나무 바닥에 살짝 긁힌 자국, 그녀의 사진이 놓여있던 선반의 빈 공간, 안방 침실에 남아있는 그녀의 향수 향기에는 그녀의 존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하영이 죽기 몇 달 전의 기록을 가리키며
엄마가 날짜를 어떻게 썼는지 좀 봐, 라고 말했다. 그녀는 달을 쓰는 대신 항상 숫자를 사용했지만 그중 일부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4월이 30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134를 썼습니다. 민주는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고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익숙한 광경에 서준의 목이 조여졌다. 그것은 모든 것이 바뀌기 전 그들의 아버지가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신문을 읽으면서 하던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너희 어머니가 데이트에 꼼꼼하시더라, 고 말했다. 그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그녀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던 보물찾기 게임과 같아요. 서준은 패턴을 추적하던 자신의 노트를 꺼내며 덧붙였다. 그녀가 일상적인 일에서 어떻게 단서를 숨겼는지 기억하시나요? 냉장고에 자석을 배열하는 방법이나 저녁 식사 때 냅킨을 접는 방법을 기억하시나요? 준우는 집에 보호 장치를 할당했고 부엌 창문을 통해 길 건너편에 서아의 차가 조심스럽게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과거에 대한 수사는 급속도로 확대됐고 여러 주의 법 집행기관이 이 사건에 집중했다. 지우는 특이한 날짜를 새 노트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13,422, 좌표처럼 생각하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체계적으로 작업했다. 아빠, 서재에서 엄마의 오래된 아틀라스를 구해 주실 수 있나요? 민준이 방을 나가자 서준은 여동생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황량한 길에서 시련을 겪은 이후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비, 그녀가 죽음으로 계획한 곳으로 그들을 몰고 갈 때 부드럽게 흥얼거리는 얀의 목소리, 어둠을 뚫고 관리소까지 걸어가는 긴 여정 등의 악몽이 두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여기, 민준이가 너무 큰 책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페이지에는 접힌 부분이 있고 하영이가 아프고 난 후 가족 여행을 계획했지만 가져보지 못한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너희 어머니가 이 아틀라스를 좋아하셨다, 고 말했다. 그녀는 읽는 방법을 안다면 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우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하영의 깔끔한 손글씨가 표시된 지도에 멈춰 섰다. 엄마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안전한 장소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곤 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우리에게 생존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죄책감의 무게를 어깨에 드러낸 채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영이는 서연에 대해 자신이 의심하는 것에 대해 말하려고 했지만 자는 이미 커피를 시작했고 미묘한 조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눈이 멀었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었어요. 서준은 10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쟤는 모든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대신 우리에게 이러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증거도 없이 믿고 함께 일하며 하영의 일기에 적힌 날짜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각 숫자 집합은 지도 좌표에 해당하며 세 주에 걸친 위치로 연결됩니다. 지우는 빨간 핀으로 각 지점을 표시했고 천천히 패턴이 나타났다. 서준은 아버지 노트북으로 뉴스 기사를 확인하며 모두 서연이 일했던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봐요. 당시에는 당연해 보였던 죽음이 각자 있었습니다. 말기 환자, 슬픔에 빠진 가족들, 민준의 휴대폰에서 준우의 문자가 울렸다. 역에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메모리얼 병원에서 제네 전 동료를 데려옵니다. 그녀는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준은 가야 라며 마지못해 일어섰다. 쌍둥이는 즉시 긴장했고 얼굴에 두려움이 번쩍였습니다. 1시간만 가면 서아가 바로 밖에 있어요. 야간 근무 베이커가 곧 그녀를 도와줄 거예요.
무사할 거예요. 지우는 엄마의 일기장을 더욱 꼭 움켜쥐었다. 우리는 계속 코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이런 단서를 남긴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가족들을 돕고 싶었죠. 그렇죠? 그 후에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요? 민주는 항상 남을 생각하고 조용하게 정의를 위해 싸우는 내 어머니였다. 고 조용히 말을 마쳤다. 민준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서준은 서연의 고백을 녹음하기 위해 사용했던 녹음기를 꺼냈다. 아빠, 엄마가 없는 동안 엄마의 오래된 음성 메일을 틀어드릴까요? 엄마가 아프기 전에 것. 때로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민주는 마음의 상처와 치유를 동시에 느꼈다. 물론이지, 친구. 내가 돌아가면 옛날 사진첩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서연이 이전의 진짜 사진, 내 엄마가 작업실에 숨겨두었던 사진. 쌍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강하고 용감해지는 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절실히 그리워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준이 경찰서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지우와 서준은 지도와 일기, 추억에 둘러싸여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지우는 서연의 이전 위치를 연결하는 경로를 따라 손가락을 따라갔고 서준은 배경에서 하영이 저장한 음성 메일을 잔잔하게 재생했다. 안녕, 얘들아. 방과 후 특별한 아이스크림 데이트를 생각나게 하려고 전화한 거야. 하영의 따뜻한 목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탐정 수첩을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엄마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탐정을 위한 새로운 퍼즐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지우는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앉았다. 서준아, 그 메시지를 다시 들어봐. 엄마가 어떤 단어를 강조하는 방식. 지도 좌표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 같아. 엄마의 코드에는 또 다른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부엌 창문을 통해 그들은 베이커 경관이 야간 근무를 위해 도착하자 서아의 차가 떠나는 것을 보았지만 새 순찰차가 주차된 방식은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경고 신호로 인식하도록 가르친 각도로 연석에서 약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은 테이블 밑에 서준을 발견하고 위험 신호를 보내는 서준의 비밀 신호를 쥐어짜냈다. 누군가 집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경찰의 경호 내용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준아, 그녀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목소리를 안정되게 유지하며 속삭였다. 지금 당장 아빠에게 전화해야 할 것 같아요. 지우는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누르며 손가락을 떨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빠, 뭔가 잘못됐어요. 신임 경찰관은 엄마가 안전한 차량을 인식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차를 하지 않아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뒤이어 준우의 목소리도 들렸다. 민준아, 방금 연락이 왔어. 베이커 교대 근무는 앞으로 1시간도 안 돼. 잘 들어봐.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통제된 두려움으로 팽팽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작업실로 가세요. 어머니가 퀼팅 틀 뒤에 숨겨진 패널을 보여주신 거 기억하시나요? 쌍둥이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수년간 어머니의 안전 훈련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지도받았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멀리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하영이가 가르쳐준 손짓으로 소통했다. 서준은 어머니의 일기장과 수첩을 들고 지우는 어머니가 주장한 대로 늘 비상용품이 들어있던 녹음기와 배낭을 챙겨갔다. 현문 앞에 누군가 있어요. 서준은 지우가 둘 사이에 쥐고 있는 전화기에 대고 속삭였다.
작업실의 작은 창문을 통해 그들은 가짜 경찰차 뒤에 낯선 두 번째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준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보안 시스템에 따르면 모든 문은 아직 안전합니다. 작업실에 머무르세요. 도움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숨겨진 패널을 열었고 하영이 비상구로 개조한 벽 사이의 좁은 공간이 드러났다. 엄마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았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왔어. 서준은 전화기에 숨을 불어넣었다. 아빠, 엄마가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는 엄마의 탈출로를 이용해야 해요. 가세요. 민준이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너희 어머니도 알고 계셨지. 이런 일이 일어날 줄도 알고 계셨지. 그래서 너를 준비시킨 거야. 준우는 비상전화로부터 GPS 신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쌍둥이는 좁은 통로로 미끄러져 들어가 패널을 뒤로 당겨 닫았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길을 만들기 위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띠로 공간을 줄지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영이 투병 중에 어떻게든 만들어 놓은 터널을 기어가는 동안 집 위로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녀는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깨달았습니다. 오후 내내 서연이는 엄마가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통로는 그들을 오래된 정원 창고로 이끌었고 정원 도구들로 가득 찬 거집 벽 뒤에 나타났다. 풍화된 나무 사이로 경찰복을 입은 두 남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가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 사람이에요.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야간 근무 간호사야. 엄마가 일기장에 적었던 그 사람. 항상 양과 같은 밤에 일하던 사람. 지우의 손이 녹음기를 꽉 쥐었다. 엄마 말이 맞았어. 쟤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그 장소들을 일기장에 다 적어놨어. 서연이만 일했던 곳이 아니라 얀이 운영하는 네트워크 전체가 운영되는 곳이거든. 서준은 보세요 라고 마무리했다. 그는 창고 벽에 또 다른 틈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낯익은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서아의 차량이었습니다. 실제 서아는 의식을 잃은 채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가 집 곳곳에 숨겨둔 번호폰 중 하나를 꺼냈다. 자신의 휴대폰도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것들은 그들에게만 알려진 선불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영이 기억해 두었던 긴급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준우야, 우리는 안전하지만 서아가 다쳤어. 남자 2명, 여자 1명 셋이잖아. 서연의 병원 파트너들이야. 엄마 일기장에 증거가 있는데 찾고 있는 거야. 엄마가 증거를 남긴 걸 알고 있어. 형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백업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저는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어킨의 차에 있는 GPS가 당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숨어 계세요. 창고 벽을 통해 그들은 집 안에 있는 가짜 경찰관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수색하면서 점점 더 화를 냈습니다. 차 옆에 있던 간호사가 전화로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점점 절박해지고 있어요. 서준이 속삭였다.
엄마가 그러겠다고 말한 것처럼요. 그녀는 일기장에 제네 그룹이 그들의 패턴이 노출되면 어떻게 당황할지에 대해 썼습니다. 지우는 악수를 하며 일기장을 넘기며 서준이 언급한 페이지를 찾았다. 거기에는 하영의 세심한 손글씨로 그들이 목격한 일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항상 서영과 함께 일했던 간호사, 그들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사용했던 가짜 응급구조사 네트워크, 발견될 경우 반응하는 방식. 그 주 초에 준우가 말했다. 너희 어머니는 그들의 작전 전체를 기록한 최초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포기하는 대신 마지막 몇 달 동안 증거를 수집하고 너를 준비시키느라 보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까와는 달리 여러 방향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차에 있던 간호사는 집 안에 있는 공범들에게 경고를 외쳤다. 쌍둥이는 은신처 깊숙이 숨어서 틈새로 긴급 차량이 거리에 모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우야, 서준이 다급하게 속삭였다. 이것 좀 들어봐. 그는 이 여보들을 통해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 메일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정원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실제로 자신의 주요 증거를 어디에 숨겼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일기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장 해로운 증거를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정원 창고를 둘러보며 눈이 커졌다. 그들의 어머니는 마지막 날에도 누구보다 10걸음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차들이 집을 둘러싸고 메가폰을 통해 준우의 목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그들은 마침내 서연뿐만 아니라 그녀가 속한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폭로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체포와 사이렌의 혼란 속에서 그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치를 밝히기도 전에 지우는 서준을 끌어당기며 엄마가 진짜 증거를 꾹꾹은에 숨겼지? 절대 옮기거나 다시 심지 않겠다고 약속한 꾹꾹은들이라고 귓속말로 말했다. 서준은 결연한 미소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항상 정원이 비밀을 묻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튤립 화단에 실제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아빠와 준우에게 알려줘야 해요. 경찰 투광 조명의 강렬한 눈부심 속에서 정원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죽은 이후 매년 봄마다 충실하게 피어났던 하영의 세심하게 가꾸어진 튤립 화단은 법의학 팀이 조심스럽게 굵은 다발을 하나씩 발굴하는 동안 범죄 현장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준우는 꾹꾹은 사이에 숨겨진 또 다른 방수 용기를 발견한 그의 팀을 지켜보며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서연의 범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3개 주에 걸쳐 전체 네트워크의 활동을 추적했습니다. 민주는 쌍둥이 각각을 팔로 감싸고 서 있었고 3사람 모두 어머니의 비밀스런 작업이 밝혀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짜 경찰과 간호사 공범자들이 체포됐고 진짜 서한은 그들이 그녀를 물력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약물로부터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었다. 엄마는 여기서 몇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지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너무 아플 때에도 정원을 가꾸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서준은 서연이는 공기가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실제로 증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새 구근을 심을 때마다 정말 구근에 맞서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각 방수 용기 안에는 USB 드라이브, 문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영은 야네 조직 전체를 폭로하는 재무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대화와 서신을 엿들었습니다. 그녀는 취약한 가족을 식별하는 방법,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
흔적을 은폐하는 방법을 문서화했습니다. 박 여사의 마지막 정원 프로젝트는 돌아가시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법의학 담당자 중 한 명이 흙으로 얼룩진 공책을 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이 묻은 모든 증거의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튤립 패턴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발굴할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민주는 여름날 저녁 하영과 함께 앉아있던 정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 병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편집증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폭로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빠, 그걸 보면 안 됐어요. 지우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는 일기에 제네 그룹이 사람, 특히 슬픔에 빠진 가족을 조종하는 데 전문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비밀리에 일해야 했습니다. 준우는 복구된 드라이브 중 하나의 파일이 표시된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범죄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은행 기록, 보험 증서, 변조를 보여주는 의료 차트 등 전체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피해자의 가족도 식별했습니다. 한 젊은 장교가 또 다른 발견을 서둘러 가지고 왔습니다. 방수 케이스에 넣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동하는 작은 비디오 카메라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꼭 보셔야 해요. 경찰관이 말했다. 그 안에는 박 씨의 병실에서 녹음된 양과 공범자들의 대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그들은 태블릿 주위에 모였습니다. 하영은 서영과 공모자들의 심야 만남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완벽하게 배치했다. 속삭이는 그들의 대화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마지막 영상이었다. 하영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마지막 날이 기록됐다.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은 맑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아이들이 내 단서를 발견하고 내 경고를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서준, 지우, 나는 당신 두 사람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 모든 코드, 단서, 숨겨진 메시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얀의 일행은 많은 가족을 파괴했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들의 계획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은 경찰에, 기도하는 사람이 내 정원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15년에 걸쳐 47건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나 윈터스는 본명이더라도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일 뿐이다. 모든 화단에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다. 모든 튤립 구근에는 퍼즐 조각이 담겨 있다. 나는 때가 되면 꽃이 피어날 것을 알고 내 정원에 진실을 심었다. 고 경찰에 말했다. 영상은 계속됐다. 하영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이름과 날짜, 장소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녀의 결심은 여전히 강했다. 그녀는 죽어가는 여성의 정원 취미로 위장하여 범죄 조직의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민준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사랑으로 부드러워졌다. 훌륭한 남편님, 자책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조작과 사기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방식으로 그들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내 마지막 날의 평화라고 생각했던 정원은 사실은 나의 전쟁터였습니다. 서준은 엄마의 일기장을 꺼냈다. 그 페이지에는 증거 표시가 가득했다.
이 항목을 보세요, 아빠. 그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튤립 심기를 시작하기 전날 엄마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내가 정원에서 놀고 있는 죽어가는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가 심는 모든 꽃이 그들에 관해 박힌 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정골은 정의를 위해 피어날 증거입니다. 준우의 전화에는 다른 관할 구역의 업데이트 소식이 윙윙거렸다. 서연의 체포로 수사가 촉발됐고 하영의 증거는 수십 건이 미제 사건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많은 희생자를 찾고 있다. 고 그는 보고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 당신 어머니의 증거는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는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범죄자들이 파괴한 모든 가족을 안내하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마지막 튤립이 투광 조명 아래 아직 피어있는 정원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엄마는 항상 정원에는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꽃을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심은 뒤에도 오랫동안 꽃을 피울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박 여사님의 마지막 정원이 정의로 피어나고 있어요. 준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가족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의학팀이 하영의 정원을 조심스럽게 발굴하는 동안 민준과 쌍둥이는 낡은 벤치에 함께 앉아 어머니의 사랑과 결단력이 육체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녀가 심은 증거는 범죄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녀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정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서준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며 한 가지가 더 있다. 고 말했다. 엄마는 증거를 수집한 후 정원을 다시 심으라는 지시를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정원을 만들기 위해 어디에 어떤 꽃을 심을 것인지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는 점점 넓어지는 하영의 증거에 이끌려 추가 수사팀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그러나 별빛 아래 정원에서 가족은 서로를 붙잡고 폭력이 아닌 꽃과 자녀의 힘에 대한 믿음으로 악과 싸운 한 여성의 유산을 붙잡았습니다. 지우는 비오는 밤, 서연의 나도 모르게 고백이 담긴 녹음기를 주머니 속 녹음기에 손을 댔다. 엄마는 우리가 살아남을 줄 알았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정원 발굴 작업이 끝난 지 한 달 뒤, 박씨 가족은 사람들로 붐비는 법원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 주변에는 수십 명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모두 서연의 범죄 네트워크에 희생된 사람들이었다. 각각은 상실, 조작,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서 검사는 하영의 증거로 지금까지 37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녀의 세심한 문서 덕분에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이 조직의 표적이 된 가족이 40명이 넘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우와 서준은 아버지와 준우 사이에 앉아 어머니의 정원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것을 지켜봤다. 각 이미지는 하영이 정원 가꾸기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증거를 매핑하여 결국 진실을 폭로할 지하 기록 보관소를 만든 방법을 보여줍니다. 너희 어머니의 일기는 우리가 그들의 전체 작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고 준우는 쌍둥이들에게 조용히 설명했다. 그들은 말기 환자가 있는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사람들을 간병인과 의료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많은 요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공소 사실을 위해 법정으로 끌려가는 서연을 지켜보던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작아 보였고 구금된 지 몇 주 후에 그녀의 세심하게 관리된 외모는 희미해졌습니다. 그녀 뒤에는 박씨 집을 습격하려던 가짜 경찰관들과 병원에서 그녀와 함께 일했던 간호사가 따라왔다. 조씨 검사는 박 여사가 수집한 증거는 범죄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피해자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의료 기록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피해자의 신뢰를 어떻게 얻었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작업 덕분에 우리는 이제 유사한 계획으로부터 다른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다른 가족들도 한 명씩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패턴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 동정심이 많아 보이는 간병인, 설명할 수 없는 합병증, 귀중품 분실, 의료 기록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하영의 증거는 그들이 간절히 구했던 모든 답을 제시해 주었다. 엄마는 자신이 그들의 마지막 피해자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서준이 사건 전개 과정을 추적하던 노트를 펼치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철저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진행이 중단되는 동안 쌍둥이는 서연의 조직의 부모를 잃은 피해자의 아들, 딸인 다른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즉각적인 이해가 있었고, 포식자들이 그들의 슬픔을 조종했다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10대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지우에게 너희 엄마는 참 용감하셨어 라고 말했다. 그녀의 증거 덕분에 그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여기 여러분 모두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군중 속을 헤쳐나가는 한 여성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박씨 집 공격에서 회복된 서한은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꼭 와야 했어요. 그녀가 쌍둥이에게 말하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의 보안 프로토콜, 위험을 인식하도록 당신을 훈련시킨 방법, 당신은 그날 밤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그 가짜 순찰차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민주는 자존심과 슬픔이 뒤섞인 채 아이들을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하영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다조이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박 여사 정원에서 발견된 마지막 USB 드라이브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조직이 가짜 의료 자선 단체를 통해 어떻게 자금을 세탁했는지 보여주는 자세한 재무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는 우리가 그들의 자산을 압수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우는 수없이 읽었던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다. 엄마는 여기에서 정원은 인내심,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는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정의도 때로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를 신중하게 심고 진실이 피어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사의 세부 사항이 밝혀지면서 절차는 오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영의 증거는 여러 주에 걸쳐 슬픔에 잠긴 가족과 취약한 환자들을 착취하는 복잡한 범죄 기업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의 약점, 실수, 패턴도 기록했습니다. 준우는 또 다른 휴식 시간에 쌍둥이에게 자신의 태블릿에 있는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다른 게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특정 공급자에게 주문하라고 고집했던 꽃국은 배송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그녀가 조직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각 공급자는 이전에 공격했던 장소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원 각국이 기록에 숨겨진 활동의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원 보조원은 서연이 감형을 조건으로 검찰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다가왔다. 그녀의 증언은 조직의 지도자들, 즉 그림자 속에서 이 계획을 조직했던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준은 그녀는 자신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 말하며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를 보여줬다. 엄마가 일기장에서 예언한 대로요. 서연이 같은 사람은 잡히면 항상 서로를 욕한다고 썼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가족들은 법원 복도에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공원 가족은 하영의 마지막 정의로운 행동으로 연결되어 점점 커지는 생존자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디자인한 정원을 꺼내며 우리는 기념 정원을 계획하고 있다. 고 말했다. 엄마는 증거가 수집된 후 모든 것을 다시 심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 모두가 와서 기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유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영의 강인함이 그들 속에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랑이나 우연이 아니라 어머니의 세심한 준비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서아는 내 엄마가 우리 가족만 구한 게 아니라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포식자를 노출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방법은 미래의 다른 가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법원을 나서는 지는 해가 하늘을 물들이고 하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튤립을 연상케 했다. 쌍둥이는 정의를 밝히는 데 있어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기록한 새로운 항목으로 가득 찬 어머니의 일기와 자신의 공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엄마는 항상 정원이 잘 자라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우는 알록달록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좋은 땅, 인내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그녀는 이 3가지를 모두 활용하여 증거를 심고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우리는 그녀의 정원이 더 큰 무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처받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람결마다 하영의 기운을 담아줄 것 같은 은은한 따뜻함과 함께 봄이 찾아왔습니다. 공원의 뒷마당은 더 이상 개인 가족 정원이 아니라 하영의 증거에 감동받은 수십 가족이 함께 모이는 살아있는 기념관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조경가 마리아 산토스는 쌍둥이와 함께 하영의 마지막 정원 계획을 검토하며 내 어머니의 디자인이 완벽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반성, 치유,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각 섹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정원은 하영의 상세한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다시 심겨졌고, 얀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받은 각 가족을 기리기 위해 새로운 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한때 외로운 어머니의 전쟁터였던 곳이 공동체의 치유의 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우는 흰 튤립과 물망초가 가득한 원형 정원 침대를 가리키며 엄마가 이 구역을 희망의 코너라고 표시했어요. 라고 방문객 그룹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흰색 꽃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고 파란색 꽃은 기억을 의미한다고 썼습니다.
민준이는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정원을 지나 다른 가족들을 안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쌍둥이는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어머니의 용기가 잔잔한 강물처럼 그들 사이를 흘렀습니다. 그들은 젊은 옹호자가 되어 준우와 협력하여 법 집행기관이 쟁과 같은 포식자가 취약한 가족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준우는 예심이 다음 주다 라고 말하며 현관에서 민준과 합류했다. 젠의 자백으로 인해 우리는 재정적 후원자를 찾았습니다. 하영의 증거 덕분에 네트워크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준은 정원의 진행 과정을 스케치한 노트를 들고 다가왔다. 아빠, 엄마가 정원은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낡은 공구 창고 뒤 가까라 놓은 흙의 추억의 벽을 쌓을 흙을 준비하던 중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하영이의 또 다른 방수용기를 발견한 것이다. 그 안에는 그녀가 일을 계속할 것으로 알고 있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제 정원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제가 심은 증거가 정의로 꽃피웠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공간은 결코 과거 범죄의 기념물로 남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것, 치유하는 것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민준, 내 사랑, 죄책감이 당신의 마음을 그늘지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슬픔과 사랑을 잡아먹는 전문 조작자들의 희생자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재건하는 데 있어 당신의 힘은 그 어느 슬픔보다 나의 기억을 더 존중합니다. 서준 그리고 나의 용감한 형사 지우님, 여러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굳건히 서 있는 데서,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데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치유를 돕는 데서 나옵니다. 이 정원에서 위안을 찾는 가족들에게 이 장소가 어둠이 진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딜 수 없음을 상기시켜주는 곳이 되도록 하십시오. 흙을 뚫고 나가는 씨앗처럼 정의는 빛을 찾는 길을 찾습니다. 이 편지는 정원 개발의 새로운 단계를 촉발시켰습니다. 가족들은 자신만의 요소를 공간에 추가하기 시작했고, 하영의 원래 디자인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비전을 더했습니다. 정원은 공동체와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아버지에게 피해자들의 이름이 그려진 작은 돌멩이들을 보여주면서 이것 좀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앤더슨 가족이 가져왔습니다. 엄마가 디자인한 명상 공간을 통해 기억의 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정원은 기념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생존자들이 공유된 경험에서 힘을 찾을 수 있는 회복력의 증거였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가족이 함께 모였고, 개인적인 슬픔을 집단적 치유로 전환했습니다. 준우는 정원에 신입생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이곳을 훈련장으로 사마 약탈 계획과 가족의 우려사항을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하영의 기록과 관찰 방법은 부서의 훈련 프로토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우리가 이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셨다. 고 그는 그러한 훈련 세션 중에 쌍둥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가장 조용한 피해자가 가장 강력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원의 영향력은 가까운 지역 사회를 넘어 퍼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서연의 범행뿐 아니라 하영의 남다른 예지력과 그녀가 만들어낸 치유의 공간까지 보도하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 사회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생존자들이 평화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하영과 함께 앉아있던 정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어머니의 유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자신의 정원을 비밀의 장소에서 진실의 안식처로 변화시켰듯이 고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아빠, 서준이 어느 날 저녁에 전화했다. 엄마가 아프기 전 쓰셨던 낡은 정원 일지를 찾았어요. 이 5년 전 기록을 보세요. 페이지에는 여백에 정원은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심고, 진실을 가꾸고, 희망을 수확합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정원 레이아웃에 대한 하영의 초기 스케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우도 싱싱한 튤립 구근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그들과 합류했다. 톰슨 가족은 어린이 정원 구역을 추가하고 싶어 합니다. 엄마도 그것에 대한 계획을 남겼습니다. 보세요. 그녀는 이 장소가 원래 디자인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영의 정원 위로 해가 지는 동안 박씨 가족은 그들의 고통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증거 정원은 정의를 밝히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른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토양에서도 희망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얀이 체포된 지 1년 후, 박씨 가족은 하영의 추모공원에 모인 군중 앞에 섰다. 이 공간은 기대 이상으로 번성해 전국 수십 가구의 힐링의 상징이 됐다. 오늘은 서현 사건의 최종 선고와 함께 하영가족보호센터의 공식 개원이라는 끝이자 시작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모인 가족들에게 꾸준하고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행동으로, 정원을 정의로 바꾸었고, 이제 그녀의 유산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인접한 개조된 빅토리아 시대 건물에 위치한 이 센터는 의심스러운 죽음을 다루는 가족을 위한 자원, 법 집행을 위한 훈련시설, 유사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영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방식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청사진이 됐다. 지우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손에 들고 연단에 섰다. 엄마는 정원이 우리에게 인내, 끈기, 희망을 가르친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진실이 꽃처럼 피어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정의를 추구하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 그러한 조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날 오전 법원은 서영과 공모자들이 형을 선고받는 가운데 사람들로 가득 찼다. 서현의 협력은 더 큰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하영이 수집한 증거는 조직 지도자들의 유죄 판결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영의 진술을 슬픔을 넘어선 파격적인 증언으로 꼽았다. 준우는 이 네트워크가 17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모임에 설명했다. 박 여사의 증거는 우리가 피해를 입은 60가구가 넘는 가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가족들은 답과 정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 심리학자와 함께 어린 생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서준 씨가 어머니의 마지막 스케치를 활용해 디자인한 어린이 힐링 공간인 정원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엄마는 구근이 꽃을 피우기 전에 지하에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치유가 여러 층에 걸쳐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이 공간은 더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센터는 가족들에게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문서화하도록 가르치는 하영의 보안 프로토콜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녀의 방법은 이미 이웃주의 호스피스 환자를 표적으로 삼는 몇 가지 유사한 계획을 방지했습니다. 하영이는 단지 우리 가족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센터 보안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서아 씨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정언은 때때로 최선의 방어는 인내심을 갖고 관찰하고 주의 깊게 기록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들이 새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쌍둥이는 방문객들에게 어머니 유산의 핵심, 즉 하영의 독창적인 문서화 방법과 현대보안 기술이 전시된 증거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암호화된 메시지가 담긴 그녀의 언론꽃 앨범은 그녀의 독창성을 입증하기 위해 유리 뒤에 보존되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우가 법 집행연수생 그룹을 가리켰다. 엄마는 중요한 날짜와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다양한 누르기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취미로 위장한 완전한 감시 일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들에게 의심스러운 활동을 기록하는 더 안전한 방법을 가르치지만 한 어머니의 창의력이 전체 범죄 조직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정원 자체는 다양한 치유 단계를 위한 별개의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영이 문서를 숨겨두었던 증거 침대는 이제 명상의 공간이 됐다. 급습 당시 쌍둥이가 숨어있던 도구 창고에는 어린이 미술치료 스튜디오가 있었습니다. 모든 공간은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면서 역사를 존중했습니다. 서연의 전 공범들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형했습니다. 조사는 여러 주의 의료시설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으며 이는 호스피스 치료 감독 및 가족 옹호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연의 조작 기술에 대한 하영의 일기는 경찰학원에서 필독이 필수가 됐다. 준우는 민준에게 우리는 이미 세 개의 유사한 그룹이 취약한 지역 사회에 활동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일은 계속해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가족들은 촛불 집회를 위해 모였습니다. 각 사람은 범죄 네트워크에 갇힌 사랑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영의 증거가 그들의 삶에 가져온 희망을 상징하는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지구의 별처럼 수십 개의 작은 불꽃으로 빛났습니다. 서준은 일기를 읽으며 엄마가 이 순간을 적어주셨다고 말했다. 그녀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손실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정원의 모든 꽃은 생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들은 함께 피어 무언가를 창조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우리가 함께한 고통 속에서 하영센터는 앞으로도 수많은 가족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설립자의 핵심 원칙, 즉 참을성 있는 관찰, 신중한 문서와 슬픔을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인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충실하면서 발전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만든 정원을 자신감 있게 돌아다니며 어머니의 지혜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쌍둥이는 보호자와 치유자로서의 역할로 성장했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영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준우는 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고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 정의뿐만 아니라 그 정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지우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정원 구석에 피어있는 튤립을 만져보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꽃이 가장 어두운 땅에서도 아름다움이 자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정원을 우리를 보호하는 증거로 삼았고,
이제 우리는 그 증거를 모두를 보호하는 정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밤이 되자 박씨 가족은 자신들의 비극이 만들어낸 공동체에 둘러싸여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하영의 정원은 본래의 목적을 훨씬 뛰어넘어 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자 치유의 안식처이자 사투를 벌이는 가족들에게 희망의 등불로 피어났습니다. 서준 씨는 센터의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계획이 적힌 노트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일기에는 정원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의 마음처럼 정원도 성장하고 변화하고 적응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정원사로서 진실과 치유가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의가 뿌리내리고 희망이 피어난 공간을 지켜보는 별들이 하영의 정원 위에 떠올랐다. 부드러운 저녁 바람 속에서 꽃들은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잘 관리된 정원과 마찬가지로 가장 어두운 흙도 아름답고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탐욕에 이끌린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정의를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다음 사건은 더욱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화면에서 재생 중입니다. 클릭하여 알아보고 채널을 지원하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귀하의 참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